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완벽한 식단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식단을 한번 못 지키기 시작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체력장 때 오래 달리기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면 금방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다이어트는 100m 달리기보다는 꾸준하게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는 오래 달리기에 가깝습니다. 장기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해요. 오늘 그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쓰던 것보다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장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아요. 일반적으로 공복 시에는 주먹 2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한국 남성 1400cc, 여성은 1300cc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풍선에 물 1.5L 페트병 정도를 넣었을 때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감이 오실 거예요. 어느 정도 크기까지는 먹으면 먹을수록 위장이 음식의 부피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평소에 음식 잘 남기시나요?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음식 남기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크던 작던 한 그릇은 보통 다 먹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접시를 사용하면 한 그릇의 양이 적으니까 똑같이 한 그릇을 먹어도 덜 먹게 되겠죠. 뭐 리필해서 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퍼오는 중간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담아와서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내 의지로 큰 그릇에 조금 덜어 먹는 것보다는 그냥 작은 그릇에 맞게 적게 먹는 게 의지력도 덜 필요하니까요. 내 의지력을 믿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에이, 그게 뭐야, 난 내 의지로 충분히 적게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을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다이어트 영상 잘 안 보실 거예요. 나는 평범하다, 내 의지는 그냥 보통이다 생각하고 일단 그릇부터 작게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누구와 함께 먹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나 남편 밥 챙겨주느라 나만 안 먹고 적게 먹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나 아이들이 어린 경우나 부부 사이가 좋아서 저녁마다 식사에 맥주 한 잔 같이 하시는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딱 끊지를 못하고 에이, 이번까지만 먹고 또 하면 되지 생각하면서 또 옆에서도 그냥 같이 먹자 하면서 권하는 거죠. 어제까지 같이 맥주 잘 마시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나 안 먹을래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섭섭하거나 배신감 같은 게 들 수도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도 옆에서 삼겹살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있는데 나만 안 먹는 건 너무 힘들어요. 괜히 나만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와 식사를 하는지도 다이어트에 꽤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게 제가 조용히 혼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요, 제가 좀 빠져 보였을 때 갑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렇게 다 같이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의원에도 혼자 와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 2명, 3명 오셔서 다이어트 하는 경우가 더 쉽게 잘 하시더라고요. 과자나 간식을 살 때는 작은 것을 선택하세요. 큰 포장 강냉이나 뻥튀기를 사서 먹어본 적 있으시죠? 아이 키만한 큰 봉지를 사서 딱 5개만 먹고 다시 묶어둘 자신 있으신가요? 큰 간식 포장을 뜯고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죠. 맛있는 간식들은 더 많이 먹고 싶게 하기 위해서 단맛을 많이 사용합니다. 단맛을 먹으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으로 많이 먹을수록 같은 느낌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먹어야 해요.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도 기분이 좋았지만 점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자극에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도파민을 자극하는 음식을 점점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작은 사탕 하나로도 기분 좋아지던 사람이 이제는 2개, 3개를 먹어도 반응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단 음식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사탕, 초콜릿, 콜라, 사이다, 주스 등 당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단맛을 완전히 끊는 것은 어렵지만 꼭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을 먹는 순서를 체크해보세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먹는 방식이나 순서에 따라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의 분비량이 달라집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체중이 더 늘어나요.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며
이런 상태가 되면 혈당 조절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높은 인슐린은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가속합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도 늘어나서 혈관도 점점 막히게 되죠. 한 끼를 먹는 동안 음식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로 가족들과 한우 등심구이와 쌈채소, 흰 쌀밥을 먹었습니다. 보통 두 부류가 있죠. 고기를 먼저 다 먹고 밥에 된장찌개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고기와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혈당이 오르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고기와 상추, 깻잎 등을 먼저 다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위장 내에 먼저 장벽을 쳐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들어간 밥은 조금 적게 그리고 천천히 흡수됩니다. 따라서 제가 권장하는 음식을 먹는 순서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야채, 단백질 음식부터 먼저 먹고 쌀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이건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주말에 주중에 먹을 건강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먹기 편리하게 만들어 두세요. 밀프렙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뭐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배달 어플 들어가서 괜히 시켜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이 너무 종류가 많으면 챙기기도 어렵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단순하게 백종원 대표님이 골목 식당에서 메뉴 종류를 줄이라고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지켜나가기가 쉽습니다. 여섯 번째로,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최대한 찾기 어려워야 합니다. 집에 있는 라면, 시리얼, 과자 등을 없애거나 꺼내기 힘든 곳에 넣어놓고 한동안 잊어버려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가 시원한 주스를 보면 한 잔 마시게 되잖아요.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덜 먹게 됩니다. 오늘은 의지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주변 환경을 바꿔서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씩 해보고 나한테 맞는다 싶으면 내 습관으로 만들면 됩니다. 하나씩 해보시고 성공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